일단 여기서 이제 아울렛은 어려운 거구나. 아, 여기 진입 장벽이 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유튜브로 해서는 사업이 안 되는구나. 아, 다 저 벼락슈터 유튜브에서 뭐 어려우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투트랙 채널 담당자 조 팀장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유통 2강. 네. 반응이 뜨거워서 또 벼락슈터님 바쁘신데 또 모셔왔습니다. 뭐 이렇게 나이키 2개 있으시고. 네, 더블 스윗이. 네, 오늘은 어떤 거를 알려주시려고 나오신 건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뭐 이제 브랜드 유통이 어떤 건지 또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네. 그리고 아울렛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네. 주말에 한번 아울렛 가보셨나요? 진짜 네. 갔다 왔고 그 네이버 스토어도 개설했습니다. 아, 진짜? 네. 방송 여기서 그만해요. 근데 막상 네. 갔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쵸.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상품이 엄청 많죠. 예. 혹시 그 상품들을 한번 거기 아울렛에 있는 가격이랑 뭐 이렇게 인터넷이랑 검색을 한번 해보셨나요? 네, 해봤는데 네. 막 가격이 크게 차이 난다는 느낌은 솔직히 좀 못 받았어요. 그쵸? 네. 실질적으로 저도 처음에 시작 아울렛으로 할 때 보면은 네. 유튜브 영상에서는 아울렛으로만 왔다 갔다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영상들이 있어서 저도 시작을 했는데 네.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최저가랑 비교하면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쵸. 예. 아, 이걸로 어떻게 돈이 되지? 네. 이런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울렛으로 이렇게 하면 망하고 아. 아울렛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영상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영상은 잘 없는 그쵸, 것 같더라고요. 그쵸. 어렵게 제가 나온 만큼 좀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벌써 궁금합니다. 아. 예. 우선 저희가 아울렛에 가보면은 상품이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상품을 스토어나 뭐 다른 플랫폼에 올렸다고 하면 팔리긴 팔립니다. 팔리긴 팔립니다. 네. 어쨌든 여기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뭐 중국 구매대행이랑 별로 다를 게 없네 하고 처음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가다 보면은 판매가 되어서 아울렛에 직접 가보면은 품절 난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 왜냐하면 이미 다른 판매자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는 판매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나 주말에는 많이 그쵸, 오기 그쵸, 때문에 예. 그 사이즈 혹은 그 상품이 다 품절됐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 두 개 팔 때는 재밌어요. 네. 이렇게 물건을 사다가 팔고 뭐 택배도 보내고 하니까 재밌는데 예. 주문이 한 10개 들어왔는데 10개가 다 품절돼. 이런 좀 멘탈이 가출 나가기 시작한단 네.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처음에는 뭐 한두 번은 멘탈이 나가는 거지만 이게 시간도 쓰는 거고 왔다 갔다 기름값에 뭐 밥값까지 생각해 보면은 결국 손실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은 못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많이들 포기를 하세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아울렛은 어려운 거구나. 아, 여기 진입 장벽이 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유튜브로 해서는 사업이 안 되는구나. 아, 다 저 벼락슈터 유튜브에서 뭐 어려우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첫 강의 때 아울렛이 어떤 구조로 상품이 흘러 들어오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재고 상품이 흘러 들어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울렛에 들어왔던 상품이 품절이 됐다는 거는 다음번에 그런 비슷한 상품이 들어왔을 때는 또 그 사이즈 혹은 그 상품부터 품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에 대한 공부를 거기 현장에서 직접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매진된 거를 보고 네. 그게 또 다음 상품으로 비슷하게 나오면은 그게 매진이 될 수 있구나. 네, 그렇죠. 또 품절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죠. 신발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네. 어떤 게 잘 나가는지 어떤 상품을 이제 먼저 좀 취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울렛에서 현장에서 가보면은 가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품절 나는 상품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을 또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벼락슈터님 아울렛 한번 주말에 가봤더니 최저가랑 비교해보니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상품들을 모두 최저가랑 검색을 해봤냐? 그러면 아니요, 그냥 몇 개 해보니까 몇 개 해봤죠. 예. 최저가가 더 싼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최저가의 상품을 실제 페이지까지 가봤냐 하면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최저가를 들어가 보면은 네. 사이즈가 없어요. 들어가 보면 뭐 한 사이즈 남아 있거나 아니면 실제 주문했을 때 품절이 나서 취소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 최저가는 그냥 보여지는 가격일 뿐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쵸.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만 보고 누가 사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궁금하시다면은 네. 저라면은 모든 상품을 다 비교를 해보겠어요. 근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제가 증명했잖아요. 그쵸. 제가 매출로 증명을 했고 그게 네. 된다는 거를 보여드렸으니까 네. 그런 의심은 안 하셔도 돼요. 단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의심을 안 하셔도 되지만 네. 상품이 이제 품절나고 이거에 누적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단순히 상품이 품절됐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힌트를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역발상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상품들은 재고가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 A라는 상품이 아울렛에 하얀색, 화이트, 블랙, 그린, 블루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울렛에 들어오는 상품은 블루나 그린일 확률이 높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블랙 좋아하거든요. 블랙이 진짜 남자들은 짱이죠. 블랙이고 여성분들은 화이트란 말이에요. 그럼 아울렛에 어쨌든 재고가 들어오는 거니까 네. 블루나 그린 이런 좀 선호되지 않은 제품들이 재고로 돌아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아울렛에 들어왔을 때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른 사이트에서 같은 상품의 다른 컬러를 찾아보는 거죠. 이 상품으로만 이제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품절이 되거나 어떤 다른 상품이랑 구성을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재고가 아닌 진짜 인기 있는 상품은 네. 화이트나 블랙이니까 이 네. 화이트나 블랙을 어디서 구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그런 화이트 블랙과 가격이 저렴한 블루 그린 제품을 결합을 한다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보이고 또 인기 있는 제품도 가지고 있고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싼데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요거는 어쨌든 화이트 네. 블랙은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요게 싼 거 말고 인기 있는 제품도 있네?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냥 내가 좀 저렴하더라도 요런 블루 그린 제품을 선택을 할까? 가격을 더 주고 화이트 블랙을 살까?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아울렛 상품만 갖다 놓고 팔면은 네.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뭐 가격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굳이 내가 이걸 사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좀 이해한 거를 한번 맞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화이트 블랙이 제일 잘 팔리는데 네. 그에 비해 좀 덜 팔리는 블루랑 뭐 초록색이 네. 같이 스토어에 올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들어와서 다양한 상품 목록이 있네 해서 네. 관심을 이렇게 혹가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저는 항상 온라인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멀티샵을 구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잘 아시는 우리 예. 멀티샵 신발 살 때 예. 네네네. A부터 시작하는 예. 그 마트에 가잖아요. 네. 거기 가면 정말 다양한 가격대, 다양한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온라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상품을 검색해서 들어왔겠지만 결국엔 거기에서 그 해당 사이즈가 없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둘러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어떤 네. 분은 그냥 진짜 내가 완전 답정너로 이 상품만 구해야 된다는 사람은 당연히 이탈해서 다른 스토어로 가겠지만 그렇죠. 내가 완전히 한 모델을 정해놓은 분이 아니라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거 말고 좀 다른 것도 한번 볼까? 비슷한 라인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네. 찾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좀 더 만들어 보시면 된다. 단순히 아울렛에 있는 상품을 여기에 있던 거를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을 짜는 그렇죠. 거죠. 전략을 나만의 멀티샵을 온라인에 구축한다. 그러면 조금 궁금한 게요. 지금 화이트, 블랙, 블루, 초록색 이렇게 신발이 있어요. 네. 아까 그런 전략을 썼을 때 네. 혹시 이렇게 팔리는 비율이 네. 초록, 블루도 조금 네. 높은 편인가요? 그건 상품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품은 블루 그린도 인기가 있고 어떤 상품은 여전히 화이트 블랙이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셀러 입장에서는 네. 이 인기 있는 제품만 팔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대형 업체들 여기를 비집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작은 좀 마이너한 옵션들을 팔면은 결국 조금씩 앞페이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야. 여기 이 대형 업체들은 이미 화이트 블랙을 너무 많이 잘 팔고 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것만 결국에 방법은 가격적인 부분밖에 없는데 그쵸. 예.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는 결국에 아까 최저가 경쟁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승부하지 않으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조합.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상품이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은 스토어도 점점 커질 거고 고객들도 이 스토어에 좀 다양한 라인업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한번 둘러보고 살 수가 있겠구나. 이게 가능한 거죠. 약간 그런 인지도도 좀 쌓일 수 있고. 그렇죠. 스토어를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데 그 네. 전에 이름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스토어 팜이었거든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들어보시죠. 스토어 팜이라는 게 결국에는 농장, 뭘 키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전히 등급도 씨앗, 새싹, 파워, 빅파워인데 그 말은 얘를 키우라는 거야. 그 우리 수능 같은 거에서 네.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네이버가 의도를 보여준 거예요. 너는 이 스토어를 키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키우면은 파워, 힘을 주고 빅파워, 더 큰 힘을 주겠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너무 구매 대행하듯이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온라인 사업이니까 쉽게 하면 좋겠지. 그리고 쉽게 뭔가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 그러니까 그냥 쉬운 것만 좀 찾으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좀 쉽게 하고 싶죠. 조금만 더 생각하면 남들이랑 조금만 더 차별 있게 생각하면은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아울렛만 하지 말고 네. 꼭 주변에 로드샵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것도 둘러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해요. 왜냐? 중국 구매대행이나 해외 구매대행을 하시다 보면은 온라인에서 소싱하는 게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쵸. 링크만 따오면 되고 캡처만 하면 되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굳이 당연히 그게 결과적으로는 먼저 나올 수 있어요. 먼저 나올 수 있지만 그 말은 진입 장벽이 낮고 그렇게 계속 경쟁자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고 어디 다른 곳에 거래처를 확보하러 가는 거를 말씀드려도 사람들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찮단 말이에요. 안 하죠. 여기서 벌써 진입 장벽이 생긴 거야. 필터가 이만큼 된 거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만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결국엔 이렇게 베이스라인 아울렛으로 깔아놓고 네. 거기에다가 이런 생각 플러스 손으로 움직이고 발로 움직이면 머리로 움직이면 여기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되게 좋은 말씀. 이해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저도 계속 쉽게만 가려고 했던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됩니다. 근데 뭐 사람이라면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마찬가지 또 하다 보면은 쉬운 방법이 있으면 자꾸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방법은 제가 구매 대행 때도 그랬고 병행 수입할 때도 그랬고 결국엔 누군가 경쟁자가 따라 붙더라고요. 쉬운 방법이니까 내가 잠깐 좀 더 빨리 생각했을 뿐이지 그런 방법들은 누구나 다 따라하게 돼. 근데 내가 조금 더 귀찮고 조금 더 힘든 거를 더 해준다면 분명히 경쟁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또 들어가면요. 네.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아울렛에 있는 상품을 이게 만약 타오바오나 1688이라고 생각하고 이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의 정보를 그대로 그냥 온라인에다가만 갖다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울렛에 나이키 말고도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제가 10,000개의 상품이 아울렛에 있다고 실제로는 뭐 더 훨씬 많겠죠. 뭐 100만 개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10,000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혼자 하는 1인 사업가예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양이 100개라고 쳐볼게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100개를 뭐 가격 조사하고 재고를 체크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상품을 올린다. 100개를 올려가지고 이거를 다 올리려면 시간이 장난이 아닐 것 하죠. 같아요. 근데 이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상품을 봤더니 이 상품들은 제가 온라인 소싱처나 뭐 오프라인 소싱처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이 상품군들이 좀 더 잘 나간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00개 중에
한 뭐 5천 개 걸러낼 수 있겠죠. 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어떤 거를 둬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는 좀 안 나가니까 좀 제외하고 이 브랜드 그리고 이번 시즌은 이런 제품들이 좀 더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 전에 아울렛에서 이런 상품들이 잘 품절되는 거를 봤다. 그러면 필터를 하면은 1,000개 정도가 나오겠죠. 그럼 네. 요거 먼저 올리면 열흘이면 끝나잖아요. 그럼 요거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올리면은 당연히 판매할 확률이 높죠. A라는 판매자보다 오. B라는 판매자 훨씬 그쵸, 높겠죠. 근데 단순히 복부 타다 보면 효율도 안 나오고 시간도 안 되고 결국에는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네. 좀 단순한 걸 좋아해서 이게 편하기는 하지만 그쵸. 효율이 너무 효율이 결국엔 떨어진다는 거죠. 아. 1인 사업가고 만약에 뭐 파트타임 분이나 직원이 없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효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효율이란 그 우선순위를 잘 두는 게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업무를 다 할 수는 없다. 다 할 수 없으면 결국 우선순위를 잘 두는 게 그게 일을 잘하는 거다. 그쵸. 예. 그럼 사업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아. 내가 매일매일 24시간 일할 수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일하면은 돈이 되니까. 그쵸. 근데 평생 그렇게 일할 수 없잖아요. 아, 안 되죠. 예. 어느 정도 시간을 엉덩이 싸움을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단순히 지금 아울렛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 항상 매 순간이 선택이고 그 선택을 할 때 잘못될 수도 있고 이게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고민해보고 어느 쪽이 좀 더 효율적일까? 어느 쪽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본인도 내가 좀 더 잘하는 방법, 내가 좀 더 성과가 잘 나오는 방식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라. 그쵸. 네. 처음에는 뭐 이 상품을 올리는 것조차도 익숙하지 않으시다면은 그걸 연습해보는 건 필요해요. 아, 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하면은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는 힘들다. 힘들다. 그게 온라인 시장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럼 사전에 조사를 해서 네. 커트 하고 1,000개만 남았을 네. 때 그때 딱 집중을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하는 조사를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조사를 그쵸,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까요? 요거를 네.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드려야죠. 이게 네. 그 연결이 되려면은. 그쵸. 근데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네. 그럼 조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조사하는 법을 안 가르쳐 주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왜 잘 안 됐구나.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수강생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고 나는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네. 가격 설정을 잘 모른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장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주변에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도 없고 사업을 하는 분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나의 첫 판매는 언제였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 첫 판매가 중고거래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고거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요즘은 뭐 당근이나 뭐 번개장터 이런 게 네.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중고 시장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제가 중학교 뭐 이럴 때만 해도 중고나라, 그쵸. 중고 카페 뭐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2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전부였으니까 저는 전자기기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걸 구매할 때 뭐 돈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상품보다는 중고 구매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매를 했냐? 매일매일 상품이 올라오는 걸 체크를 했어요. 그게 바로 시세 조사였던 거예요. 이 가격이면 상품이 바로 팔리는 거다. 이 가격이면은 잘 안 팔리네. 이게 시세보다 높게 해놨으니까 잘 안 팔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격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싸게 그렇죠. 나오면은 그냥 선착순이 돼버리는 거고 이게 바로 시세구나. 그때부터 이제 시세 조사를 한 거죠. 이 시세 조사를 하고 상품을 올려놓으면은 네. 안 팔리더라도 언젠간 팔리겠지.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시세도 모르고 네. 10만 원짜리 상품을 50만 원 올려놓고 이거 왜 안 팔리지?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이게 왜 안 팔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쵸. 예.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중고 마켓이나 결국에는 사업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이 그 물건을 팔고 싶다면은 얼만큼 시장 조사를 했냐. 네. 시장 조사하는 건 결국 벤치마킹인데 다른 마켓들은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지 이 상품이 어떤 곳에서 할인해서 나왔을 때 이 가격에 내가 매입을 해도 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뭐 수강생분들한테 여기 괜찮은 가격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못 산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싼지 안 싼지 판단을 못 하니까. 그러면 첫 번째 판단이 네. 그 가격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가격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상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 많은 상품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이키 신발만 해도 수백 가지인데 이거를 가격을 다 일일이 조사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상품군을 5개, 10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 할인되는 가격은 얼마고 내가 매입할 수 있는 평균 가격대는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 마켓들은 어느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가격 설정하는 데가 좀 더 편해지겠죠. 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상품이 할인 정보가 생겼거나 혹은 아울렛에 이런 제품이 들어왔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야지. 이게 점점점 데이터베이스가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되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해도 안 돼요. 어떤... 이해가 되는데 네. 이해가 네. 안 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제품을 하잖아요. 네. 어떤 데는 10,000원이고 네. 어떤 데는 5,000원이에요. 네. 근데 또 아울렛에는 뭐 7,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9,000원 정도 올릴까? 네. 그럼 팔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일 비싼 건 아니고 네. 그래도 아울렛보다는 조금 비싸게 줘야 되니까 네. 그 정도를 잡는데 네. 말씀하신 게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뭐 틀리진 않았습니다. 네. 저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냐면 네. 만약 예를 들어서 아울렛에 있는 상품의 가격이 아까 말씀한 대로 7,000원이고 네. 시장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최저가는 뭐 5,000원, 6,000원. 네, 네. 그럼 저는 7,000원에다가 100원만 붙여서 한번 팔아봤어요. 어쨌든 최저가보다는 비싸고 아울렛보다 비싼데 사람들이 이 가격을 살까? 아까 제가 중고거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바로 팔리는 게 있고 어떤 가격을 설정하면 좀 걸리지만 팔리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가격을 설정을 해봤죠. 네. 7,100원 했더니 팔려요. 7,200원 했더니 또 팔려. 그럼 8,000원까지 올려볼까? 팔려. 근데 10,000원 했더니 안 팔려. 사람들이 한 요 정도까지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 알겠네요. 물론 이 시장 조사를 더 철저하게 하면은 좀 더 이 구간이 좁아지겠죠. 네. 근데 처음엔 잘 모른다면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상품에 고르는 거에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이지만 가격 설정 모든 게 다 계단 형태로 가면은 이게 느려 보일 수는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나오고 언제 돈 벌고 나는 언제 1억 셀러 되고 언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장에서 초보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이 시장에 진입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2년이면 회사에서도 사원이에요. 사원. 맞아요. 네. 대리도 못 따랐다. 그래도 대리 정도는 돼야 회사 다니면서 그렇죠. 뭘 좀 이제 머리가 굵어지네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단기간에 이렇게 그런 결과를 잘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2년밖에 안 됐고 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이런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런 결과가 폭발적으로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렵고 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브랜드 유통을 하면서도 고민을 했지만 그 이전에 해외 구매 대행을 할 때도 고민을 했고 병행 수입을 할 때도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좀 더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노하우들이 접목이 되니까 브랜드 유통에서 좀 폭발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생각을 해보거든요. 브랜드 유통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온라인 사업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적어도 내가 단순히 이 물건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내가 사업가적인 마인드로도 생각을 해보고 직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뭔가 우리가 말하는 성장 네. 그리고 네이버가 말하는 그런 스토어의 성장 이런 게 예. 되지 않을까 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죠? 아, 네. 그거는 또 다음 댓글 아, 네네네. 아, 댓글 네. 반응 보고 또 또 한번 말씀해 주시는.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조금 약간 제가 고민이 되는 게 다 이해를 했어요. 네. 다 이해는 했는데 혹자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직장인이다 보니까 저는 네.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도 그렇고. 저 주말에 가야 되고 가게 되면 네. 혹은 뭐 퇴근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거 조금 약간 비용을 네. 내도 네. 누가 좀 대신해주는 약간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네. 엄청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서비스가 하나 있긴 합니다. 어?